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2021 시즌 강등권 경쟁의 향방을 가르게 될 서울과 강원의 37라운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번 경기는 최용수 감독의 현장 복귀전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강원의 강등을 막기 위해 투입된 소방수로서 과연 어떤 축구를 보여줄지 많은 관심이 쏠렸죠. 게다가 상대는 친정팀 서울이었습니다. 일명 독수리 더비라고 불린 이번 경기에서 강원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끈끈한 수비를 선보였는데요. 전방 압박과 높은 수비 라인으로 대표되던 기존 강원의 축구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최용수 감독의 색깔이 단기간에 입혀진 모습이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실리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한 최용수 감독의 강원 데뷔전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잔류를 확정짓는 서울은 베스트 라인업을 모두 가동했습니다. 김원균이 선발 출전한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었죠. 최용수 감독은 첫 경기부터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린 골키퍼 이광현이 오랜만에 선발 기회를 잡은 것을 비롯해 이전 경기와 비교해서 무려 5자리의 변화를 줬죠. 백스리를 기본으로 하는 최용수 감독의 실리 축구는 첫 경기부터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 리뷰는 강원의 수비만 살펴보는 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승리보다는 지지 않기 위한 경기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었죠. 수비실 라인을 내리고 5-4-1의 대형을 촘촘하게 세운 강원의 수비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중 이번 경기에서 눈에 띄었던 것은 압박의 타이밍과 위치인데요. 우선 후방에서 3-2의 대형으로 빌드업하는 서울을 상대로 강원은 측면으로 볼 주기를 유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에서 1차적인 압박이 이뤄지는데요. 그중 첫 번째 타겟은 윤종규였습니다. 풀백이지만 전술상 가운데로 좁혀오는 윤종규를 상대로 1차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윤종규를 겨냥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서울 선수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최용수 감독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강원의 미드필더들은 호시탐탐 윤종규를 향한 압박 타이밍을 노립니다. 여러 선수들이 중앙을 오가며 볼을 받지만 유독 윤종규에게 공이 향할 때 강원의 압박 트리거가 발동되죠. 공격의 시작점인 기성용 역시 당연히 경계 대상입니다. 전방에 이정엽을 앞세워 부지런히 기성용을 압박하는데요. 결국 서울의 공격은 측면으로 향합니다. 강원이 노리는 두 번째 압박 타이밍이죠. 서울이 측면의 위험구역으로 진입하면 강원은 강하게 맨마킹으로 압박합니다. 좌우에 위치한 정승용과 임창우는 측면으로 공이 가면 높은 위치로 뛰쳐나와 방해합니다. 강하게 압박하면서 서울의 측면 공격을 1차적으로 저지하는데요. 윙백의 전진으로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면서 이렇게 3명이 공간을 틀어막죠. 서울의 공격이 측면으로 오는 순간 작정하고 끊어버리라는 것인데요. 게다가 윙백이 전진해도 후방에 남아있는 수비라인 4명이 마치 포백과 같이 일사불란하게 라인을 형성합니다. 물론 여기서 당연히 강원의 위험 요소는 윙백의 뒷공간입니다. 자연스럽게 서울 역시 그 배후 공간을 노려보는데요. 하지만 강원은 좌우의 스토퍼 역시 강한 넷마킹 수비를 준비해왔습니다. 윙백뿐 아니라 스토퍼들까지도 사람을 쫓으며 강한 압박을 시도하는데요. 윤석영이 사람을 잡으면서 1차 저지에 성공하고 서울이 그 뒤를 다시 노려보지만 이번에도 정승용이 수비에 성공합니다. 서울은 측면에서 쉽게 풀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서울 선수들이 빈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요. 활발한 스위칭을 통해 순간적으로 측면에 많은 숫자를 두는 서울의 공격도 소용이 없었죠. 서울에게 기회가 아예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윙백의 높은 압박으로 인해 늘 센터백과 윙백의 사이 공간이 불안 요소로 존재했는데요. 찔러서 패스 잘 들어왔습니다. 측면에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반대편까지. 서울이 이곳으로 침투하고 정확하게 패스를 넣어줄 수 있다면 위협적인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죠. 측면으로 이동하면서 낮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촘촘한 강원의 수비 틈에서 이런 상황을 자주 만들기 쉽지 않았습니다. 수비에 성공한 강원의 공격에는 단 2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습니다. 세트피스로 찬스를 만들거나 역습을 노리는 것이죠. 공을 뺏어내면 빠르게 서울의 배후 공간을 노려보는데요. 곧바로 뒷공간으로 때려 넣은 뒤 역습을 시도해보지만 워낙 전방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위협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박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접어들었다가 올려주는데 나가겠죠. 네, 빠르게 뒷공간 쪽으로 조금 길었습니다. 후반전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측면을 거쳐 공격하는데요. 다만 서울 쪽에서 나온 몇 가지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우선 기성용의 전진입니다. 라인을 내려서 수비하는 강원을 상대로
굳이 후방에 많은 숫자를 둘 필요가 없었는데요. 서울은 기성용이 높은 위치로 올라가며 공격에 관여하죠. 그리고 측면에서 곧바로 중앙을 노리는 패스가 많아졌습니다. 측면에서 삼각 구도를 확보한 뒤 잘게 풀어나오는 서울 특유의 공격을 굳이 고집하지 않고 바로 중앙으로 패스를 투입하죠. 강원의 압박이 강하게 들어오는 측면에서 굳이 승부를 받아줄 필요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간 자체가 나지 않고 있거든요. 롱볼의 빈도 역시 높아졌습니다. 높이 올라온 윙백의 뒤를 노리는 다이렉트 패스가 일단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굳이 위험 지역까지 진입하지 않더라도 이 위치에서 곧바로 크로스를 올리죠. 고요환 찍어 찾은 볼 중앙에서 볼에 살짝 맞았는데요. 지금까지 분위기를 본다면 일단 한 골차 승부가 될 것 같은데요. 서울은 전반전 이 지역에서 올린 크로스가 단 한 개에 불과했지만 후반전에는 7차례나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변화의 공통점은 모두 불필요한 후방에서의 점유 대신 상대 박스 부근에서 공이 오가는 시간을 늘리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었죠. 견고한 강원의 수비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약점은 드러났습니다. 강한 압박을 펼치는 측면 수비에서 체력적인 부담이 느껴졌는데요. 잘 열렸어요. 중앙 빌드업이 좋기 때문에 측면에서 1차적으로 저지하지 못하면 상대는 이를 풀어나오기 쉬워집니다. 측면에서 공간이 나면 곧바로 리비로 지끌될 수 있었죠. 최용수 감독의 축구 철학을 엿볼 수 있었던 장면도 나옵니다. 후반 61분에 교체 투입시켰던 마티아를 89분에 재교체시키는데요. 이유는 수비에서의 허술함 때문이었습니다. 측면에서 적극적인 수비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최용수 감독이 문책성 교체를 지시한 것인데요. 몸싸움 이겨내면서 들어갑니다. 기성용.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이 부분을 직접 언급하며 지적했죠.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지루한 경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이번 결과로 인해 서울 입장에서는 잔류 확정이라는 최우선적인 목표를 달성했고 강원 역시도 일단 다이렉트 강등만은 피하자는 차선의 목적을 이뤄냈습니다. 냉정하게 승리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승부라는 현실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춘 최용수 감독다운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짧은 시간 내에 안정적인 수비 조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다가올 승강 플레이오프를 기대해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강원 축구와는 완전히 다른 색깔을 입힌 최용수 감독이 팀을 강등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